윈하우젠 남작이 진행하는 허풍선이 과학쇼. 오늘의 쇼는 장영실 제1부 시간 측정의 역사와 원리.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려나? 글쎄 말이에요. 뭐야? 왜 쇼를 시작하지 않은 거야? 기다려주세요. 윈하우젠 씨는 3시 정각이 되면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이걸 감상하며 기다리시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환영합니다. 아하. 자, 쇼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시간과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우와, 무지하게 기대되네요. 전 기차랑 시계가 정말 좋거든요.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아까운 시계들을? 하하하하. 이게 오늘의 주제거든요. 시계가 없었던 시절엔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측정했을까요? 시계 없이 시간을 측정했다고? 자, 이런 헛소리라는 쇼는 그만 보고 건너편 극장으로 갑시다. 배꼽 잡는 코미디 쇼를 하고 있다네요. 내가 바로 그 극장의 주인이에요. 제가 최고의 쇼를 보여드리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헛소리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기계식 시계 말고도 사람들은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왔어요. 베티 말이 맞아요. 오늘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과학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15세기 동양의 한 나라의 시간을 측정하는 수많은 도구들을 만들어낸 위대한 과학자가 있었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중세 한국에서 온 위대하고 놀랍고 찬란한 과학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장영실! 이곳이 바로 장영실이 살던 곳 15세기 한국입니다. 당시는 조선 왕조 시대였는데요. 괜찮다면 제가 직접 얘기해도 될까요, 민하우젠 남자? 제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말이에요. 물론이죠. 제가 살던 시대에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했죠. 그중 하나가 바로 태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를 이용하는 것이랍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에요. 해시계의 침이 북쪽을 향하도록 놓으면 태양빛에 의해 그림자가 생기죠. 이 그림자가 어디를 향하는가를 보고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현대의 시간으로 바꿔볼까요? 민하우젠 씨에게 들었던 현대의 시계로 계산해 본다면 지금은 대략 3시 10분 정도가 되겠네요. 정말 기가 막히는군. 태양의 위치로 시간을 알 수 있다고?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시계를 봐야 시간을 알지. 태양으로 뭘 안단 소리야? 미안하지만 태양의 위치로 시간을 파악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에 따라 시간을 파악해왔답니다. 하루는 한 번의 낮과 밤을 합친 시간, 즉 지구가 한 바퀴 자전을 하는 시간을 뜻해요. 한 달은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한 번 순환하는 것이 1년이에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죠. 시계는 이런 시간의 흐름을 편리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도구고요. 태양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동쪽에서 떠서 남쪽에서 가장 높이 떴다가 서쪽으로 집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도 움직이게 되고요. 따라서 그림자의 움직임을 살피면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 수 있는 거랍니다. 장영실이 1434년에 만든 해시계 앙부일구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독창적인 해시계였어요.
서양에서 만들어졌던 대부분의 해시계는 평평한 형태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달라졌어요. 시간 사이의 간격도 일정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앙부일구는 그림자의 길이와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이런 불편함이 없었죠. 또한 계절에 따라 그림자 길이가 달라져서 계절의 변화도 알아낼 수 있었고요. 이제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 시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죠, 여러분? 잠깐, 어떻게 된 거야? 해시계의 그림자가 사라졌잖아. 아호호호,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어떻게 시간을 알아낼 수 있지? 해가 없는 밤에는 또 어떻게 시간을 알아내고 말이야?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는 해시계만이 아니에요. 물을 이용해서도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물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하면 채워진 물의 양을 통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측정할 수가 있겠죠. 물시계 얘기군요. 역시 대단해요. 1434년 장영실은 아주 놀라운 물시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답니다. 바로 자경루라고 불리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를 만들 생각을 하신 거죠? 전 궁궐에서 과학 기구를 만드는 관리였답니다. 제가 모시는 임금님은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전 임금님의 뜻에 따라 여러 발명품을 만들었죠.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사실 물시계는 이미 사용되고 있었잖아요. 어째서 새 물시계를 만드신 거죠? 야,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기존의 물시계도 매우 유용하긴 했지만 거기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졸리네. 어떡하지? 물이 다 차면 푹을 쳐서 시간을 알려야 하는데 말이야. 안 되겠어. 너무너무 졸려. 여봐라, 북을 칠 시간이 지나지 않았느냐? 안 돼. 이런 그만! 난 북이 아니다. 멈추지 못할까?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물이 차면 북을 쳐서 몇 시인지 알려줘야 했군요. 네, 맞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전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되도록 말이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동 물시계는 물시계 부분과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 장치가 결합된 형태인데 시간을 알리는 기계 장치 부분을 만드는 게 아주 어려웠답니다. 하지만 전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그러한 물시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모양은 그럴싸하다만 어떻게 사람도 없이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준다는 말인가? 만약 거짓을 구했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아주 크게 혼이 날 것이다. 일단 보시기나 하시지요. 아무도 없는데 인형이 혼자 북을 치다니. 저 요상한 물건에 귀신이 들린 게 분명합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대체 어떻게 만든 것이냐? 제가 이 시계의 비밀을 알려드리지요, 전하. 먼저 항아리에 물을 받아 시간을 측정합니다. 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3개의 항아리를 사용했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이 통에 물이 차오르고 나무 막대가 떠올라 구슬이 떨어지고 구슬이 인형들을 움직여 북을 치게 되지요. 제가 자경루를 완성하자마자 임금께선 자경루를 나라의 표준 시계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경루 덕분에 백성들은 좀 더 쉽게 시간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됐고요.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는 중세의 뛰어난 기계 공학 기술을 알 수 있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영실이 자경루를 만든 때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뒤인 1656년 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의 진자시계가 만들어졌어요. 해시계에서 물시계, 또 진자시계로 발전을 거듭해온 시계는 계속해서 수정시계, 원자시계 등으로 발전해갔죠. 하지만 시계들의 기본적인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일정하게 움직이는 무언가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죠. 진자시계는 추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시간을 잽니다.
어때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아이디어죠? 정말 대단한 일이군요. 해시계, 물시계에서 시작된 시계가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다니 무척 기쁘고 행복하네요. 자동 물시계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그마치 10년이나 걸렸죠. 하지만 이렇게 발전한 형태의 시계들을 보니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군요. 부끄럽지만 제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세! 이게 뭐야? 너무 지루하잖아. 나갑시다, 여러분. 길 건너편에 있는 우리 국장으로 가자고요. 좋아요. 마음대로 해요. 나 혼자 갈 테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도와줘요. 안 돼. 이건 아니야. 허풍선이 과학쇼 다음 이야기. 이제 물에 관한 제 이야기를 계속해도 될까요? 오, 그럼요, 물론이죠. 당신은 비와 관련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냈죠. 잠깐! 양자를 발명한 사람은 따로 있어.